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우리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테디님 오셨어요. 1부 끝날 때쯤 오셨는데 2부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죠? 가스램프님 잘 오셨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께서는 겨울비가 오려나 봅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죠. 이번 주 진짜 따뜻해서 좋았는데 비가 오고 나면 다시 좀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벙벙님, 마그마님, 그리고 반올림 100%님 계속해서 출석 체크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연희미니파파님 계속해서 또 저의 건강을 또 함께 걱정해주고 계시는데 자 2부까지 또 졸음 참고 2부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조금 더 좋은 시간들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건강하게 2부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봄님께서도 다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방구석 챔피언님, 맥가이버 정수쌤 하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지금부터 계속 남겨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떤 궁금증이든지 자유롭게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재권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을 또 반겨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또 전문가님과 간단하게 또 수다 떠는 타임을 가져보자면 요새 확실하게 부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부캐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가 있고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N잡러, 2잡, 3잡을 뛰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는 별개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부캐, 부캐릭터라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MZ 세대들은 다들 이런 부캐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도 부캐가 있으세요? 전문가 말고 또 다른 부캐? 전문가님의 자아 실현을 위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저 혼자서는 못하고, 네. 와이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와이프가 거절하더라고요. 왜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동물들을 되게 많이 사랑을 하는데, 잘 다뤄요. 그래서, 네. 요 컨텐츠로 한번 키워보자. 유튜브를? 뭐 유튜브가 됐든, 그리고 실제로, 그 동물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특히나 맞죠. 뭐 강영욱 그런 것처럼. 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요?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한 20대 때쯤에는 그런 동물 커뮤니케이터 자격증 막 이런 게 한창 또 유행했을 때가 있어가지고 막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하게 되면 저도 꼭 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투자랑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또 억지로라도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러한 부캐라는 거는 투자에서는 분산 투자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내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 말고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우리가 또 하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또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닝 종목들도 여기저기 좀 이렇게 해보고 이런 분산 투자 전략들을 투자를 하면서는 어느 정도는 필수일 것 같은데 분산 투자를 좀 현명하게 전략을 짜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분산 투자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조금 방법. 뭐 기준을 세운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기업 분산 투자를. 공부
하냐면 네. 분산 투자를 하려면 기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기업을 공부를 해요. 하루에 하나씩? 네, 많이 하면 2개 정도. 이전에 한 2-3개씩 했는데 요 기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는 계속 반복을 해요. 그 기업에 대해서. 매일매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러면은 뭐 기업을 무한대로 알 필요도 없고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만 추적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그러면은 한 100일 뒤에 또 삼성전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00일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내가 뭐가 달라졌지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종 배터리도 쌓이고 바이오제약도 쌓이고 반도체도 쌓이고 중국 소비주 쌓이고 자동차도 쌓이고 이렇게 좀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다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좀 히스토리가 그려지더라고요. 역사나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가 네. 우리가 저점하고 고점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밸류에서 거래가 되는구나. 구조적인 좀 변화가 나왔던 자리에서 이게 제조업의 성격과 그다음에 뭐 언택트의 성격과 게임이나 배터리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서비스업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의 밸류가 약간 좀 일정한 윤율을 좀 가진다. 이런 게 분산 네.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미리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결국은 고르는 거니까 네. 고르려면 잘 고르기 위한 기본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버님이 되게 대단하시잖아요. 하는 얘기를 보면은 기본에 되게 충실해요. 역시 기본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본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안 나갔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매일 해야 되는 기본 훈련은 뭐가 있을까? 매일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이걸 저는 매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치게 되면 맨날 뿔떠 친 거고, 그쵸, 공을 그 다음에 쳐야 되는 농구면 이거 맨날 이렇게 드리블 하는 연습이 되는 네. 거고, 매일 해야 되는 거. 주식을 잘 하려면 주식을 계속 봐야 되겠죠. 시장을 분석해야 되나? 흐름을? 제가 기업을 공부해야 뭐 그 부분도 뭐 일부 맞는 것 같은데, 어려운데요? 저는 사고력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력 훈련.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의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고 지금 여기 직장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만나고 술 한잔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신문 보고 해석하고 이런 거는 노동 집약적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사는 삶인 거예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돈이 자본 거래되는 시장이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원하는 열심히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결국 사고력 싸움이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열심히 사는 삶은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살려면은 그 세계에 맞는 이 세계에 노력을 해야 맞는 된다. 열심히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나는 사고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책도 매일 읽어야 되는 거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토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매일 해야 되는 전 기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기업의 지식과 더해지면 지하고 지식이 합쳐지는 거고 요게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면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거죠. 전략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또 조금 더 이 주식을, 이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이 탄탄해야 될 것 같고요. 사고력 훈련도 분명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훈련들의 또 기초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또 내 투자에 접목시키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토마토 조아님께서 오셨네요. 저도 토마토 조아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초롱이님 그리고 둘셋하나님 잘 오셨고요. 김정희님 그리고 싹쓸이 대박님까지 저희가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마왕님도 오셨고 태백 주목나무님 오랜만이에요. 로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레제비치님께서 출발한다고 하셔서 뿌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뿌뿌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걸려버렸네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다니엘 킴 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남겨주셨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빠르게 좀 SOS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20만 원입니다. 비중도 50%나 가지고 계신 상황이어서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주가가 77,900원입니다. 20만 원이고 비중은 50%예요. 지금 반토막도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나는 손실을 보기 싫다라는 의지죠. 원금을 회수하고 싶다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면은 옆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손잡고 있는 주식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바이오 관련된 섹터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밀접하게 친한 애들이 시젠이나 SD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 가격이 65,000원에서 출발했던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 36만 원까지 공모가 대비 한 6배 가까운 대시세가 났었잖아요. 요거는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였었죠. 백신 위탁 생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코로나가 정점이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라진 거죠. 코로나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이전에 시장을 주름 잡았던 게 진단키트. 대표적으로 이제 시젠이나 맞아요. SD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SD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주식하고 그다음에 시젠이라는 주식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맨 아래가 이제 시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이제 중장기 흐름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냥 코로나에 반응을 했던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큰 코로나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정점 우려가 이미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급하게 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유행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 하락이 좀 지지부진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거품이 빠진다면 어디까지가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점핑이 있었을 때 실적은 동반됐어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렇죠. 300억 벌다가 4,700억을 벌었으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도 비례해서 증가를 했던 거예요. 시젠도 실적도 비례해서 증가를 했던 거고. 이런 경우는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경우를 맞을 확률들은 적습니다. 주가는 10배 갔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면은 이런 거는 이제 엔지킴 생명과학이나 이런 업체처럼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돈을 벌어놨고 정점 대비 많이 벌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거품만 제거되는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되면 낙폭과대로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죠. 거품이 이렇게까지 많았던. 근데 바이오제약은 70%, 80% 이 정도 기본적으로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정점이 있었던 주식이잖아요. 코로나의 정점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 주식이 65,000원에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공모 가격은 65,000원이었잖아요. 65,000원에서 빠진 게 아니라 36만 원에서 빠진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봐야죠. 공모 가격이 65,000원에서 빠졌으면은 우리가 36만 원까지 상당한 유동성에 의해서 거품이 형성이 된 거니까 사실상 65,000원 이상에서의 가격들은 말 그대로 그냥 꿈 가지고 거래했었던 자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에서 거래됐었던 이런 부분들은 좀 정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시장이 일단 먼저 바텀을 형성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2200대에서 방어 나온 거로 봤었을 때 낙폭과대에 대한 좀 저가 매수세는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기준을 아래에서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잡는 겁니다. 언제 회복해 줄래? 언제 너도 이제 보란 듯이 낙폭과대로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래? 그 가격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83,000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83,000원이라는 가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의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 83,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쵸. 어렵죠.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원금까지 회수가 가능할까? 20만 원, 2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거는- 거의 주가에서 한 2.5배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코로나 써야겠죠. 이상 가는 큰 변이가 그쵸. 나와서 시장을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변이와 관련된.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찾기 어렵기 쉽지 때문에 않죠. 말 그대로 그냥 기준가 대응하시는 게 좀 그래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워낙에 지금 매수가가 높으신 상황이어서 그런데 비중도 좀 무거우시기 때문에 요 반등이 나올 때에는 조금 더 매도를 조금 더 분할하시면서 요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 83,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요 83,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잘 회복하고 이겨내고 또 수익으로 채워나가는 날들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힘든 종목들 그리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어도 조금 불안한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이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좋아요.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또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가는 또 다시 한번 큰 리스크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전화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또 내일은 태양님이 오셔서 보라민꺼님 보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또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제가 잠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돌아오니까 어제부터 해서 댓글창 우리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쉬었다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기분 좋게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과 평화님께서도 김정수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종목도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티플렉스입니다. 현승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4,075원이네요. 비중은 20%.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고요. 티플렉스 최근의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고요. 3,885원에 거래 마쳤어요. 자, 이 상승 조금 더 유지를 해 가면서 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4,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4,000원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쵸. 4,0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티플렉스는 말 그대로 니켈 관련된 테마 주식이거든요. 네. 테마 주식은 말 그대로 테마. 음. 내가 테마의 주체가 아니라면 테마가 형성되는 걸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돈은 벌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 잃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티플렉스와 관련돼서 거래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 하더라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맥스를 걸어 놓으셔야 본인 자산을 지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취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결론은 망해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욕심도 잘 통제하시고. 그래서 이 주식을 잘 보시면은 2022년도 이제 3월 8일 때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제 요때의 가격이 의미가 좀 있죠.
3월 8일에 딱 보면은 뭔가 심상치가 않죠. 급락됐다가 급등이 났던 시점입니다. 3월 8일날. 3월 8일을 보면은 이게 장중에 거의 막 27%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자,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2022년도 3월 달은 어떤 시장이었냐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이었냐, 하락장이냐, 폭락장이냐, 대세 하락으로 갔던 시장이냐 이거예요.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맞아요. 우수 무너졌던 구간인데 이 주식은 신고가 갔잖아요. 그럼 시장과 역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대세 하락으로 좀 가고 있었던 구간인데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러시아 뭐 전쟁 관련된 이런 리스크들 이런 것도 이제 막 커지었던 시점이잖아요. 새로운 악재가 출현했던 시점인데 니켈 관련된 테마 쪽으로 자금 잠깐 맞아요. 도망갔었던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러시아 전쟁이 2022년도 2월 24일 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환율도 이제 1240원에서 50원, 60원, 1300원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유가도 이제 90달러, 막 100달러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던 시점에 야, 지수 관련된 거 피하자. 테마로 가자. 그 돈들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니켈 관련된 주식들, 니켈 가격도 폭등이 나왔었고. 네네. 근데 니켈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굳이 테마를 안 하더라도 지금 지수 관련된 섹터들하고 낙폭가들 쪽으로 자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환율 공포도 사라졌고 유가와 관련된 공포도 사라졌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공포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로 상대적으로 갈 자금들이 굳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모멘텀도 없고 시장의 대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시장의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지. 차라리 로봇 테마가 더 낫죠. 같은 테마를 할 거라면. 로또 테마, 로봇 테마는 새로 신규 생성되는 테마가 되는 거고, 이 주식은 이제 그 테마가 한번 꺾인 테마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승부수를 좀 던지기보다는, 네. 뭐, 좀 매매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길 좀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요 가격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중장기 추세 회복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인 거고, 그 아래에서 이제 하락이 멈췄던 자리가 지금 딱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3,900원 정도가 이번에만 나온 자리가 아니라 6월달하고 이제 7월달, 그 다음에 9월달 같이 나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지지됐다가 박살났다가 저항됐다가 딱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 변곡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3,900원 전후. 3,900원 전후에서 버텨주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목표치 4,500원 선 정도까지 반등 목표치를 열어놓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양봉에 실패하게 된다면 직전 저점까지 바로 열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아래쪽 가격을 로스컷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티플렉스 3,900원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만 잘 지켜낸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워낙에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과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내는 뚝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우리 투자를 하면서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플렉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채팅창 굉장히 활발하네요.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런 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많이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또 어떤 상황들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토마토조아 님께서 남겨주신 두산퓨얼셀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 42,000원, 비중은 1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두산퓨얼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1,9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매수가가 45,000원, 42,000원이라면 급락도 좀 견뎌내셨어요. 2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들 변동성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는 수소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친환경 사이에서도 살짝은 소외되어 있었던 수소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주식이 다른 주식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네. 나머지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고려를 했었을 때 우선순위 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두산 푸엘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이 주식 하나에 꽂혀서 바라보는 거고, 나 중심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중심에서 이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내가 투자 ING 하는데 유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라 이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시장에서는 전혀 고려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소 관련된 게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꺾였냐라고 물어보면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정책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어쨌거나 계속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동시에 이런 정책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안 돼야 돼요. 정부에서도 부담이 안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안 돼야 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자금 조달의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올해 투자하려고 하는 거를 네. 올해하고 내년 반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테마가 이만큼 형성될 수 있는 게 절반을 쪼그라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배터리에 관련된 주식들도 보면은 SK온하고 포드도 지금 뭐 결렬된 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금 문제 때문에. 이게 비단 전기차 문제나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뭐 건설사들도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두산 푸엘셀을 수소와 관련돼서 앞으로 전망은 좋으니까 나는 매수해야지라고 미리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찾다 보면 살 이유만 보이는데, 그러면 투자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그렇죠. 될 수 보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미 스스로가 결론 내버린 거예요. 난 손해 보면 안 되고, 난 수익을 꼭 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돈 힘들게 벌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 잘해서 수익 내고 나와야지. 근데 그렇죠. 수소차 관련된 전망은 좋으니까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만 얘기가 들리니까 이거 자체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왜? 세상은 나 중심으로 안 움직이니까. 신경도 안 써주니까. 시장 안에서의 수소의 역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근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5%의 비중을 더 실는 게 과연 나한테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15%의 비중으로 그냥 대응하고 나머지 85%를 좀 더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주도산업 쪽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15% 물량 안에서만 대응해도 충분하다. 수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잘 보면 10월 17일 날 저점을 좀 찍었어요. 그리고 6월달, 7월달. 이때 보면 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이 고점을 못 넘어가죠. 그리고 11월달 이 고점도 못 넘어가고.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푸엘셀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8월달 지수도 전고점을 못 넘어갔고 이 녀석도 전고점을 못 넘어갔고요. 지수가 전저점을 깨는 이 기간 동안에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지수랑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면 그냥 지수 정도 흐름이다. 뭔가 지수를 아웃퍼폼 한다거나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뭐 비중을 많이 쓸 필요가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가격대를 잡자고 한다면 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한 37,500원 정도로 보이네요. 37,500원대가 1차적으로는 좀 위쪽 1차 저항 자리로 보이고, 아래쪽은 요번에 터닝 포인트 나왔던 자리, 요 자리가 한 28,500원 정도 되니까 요 가격에서 하단으로 놓고 28,000원 정도를 하단으로 놓고 위쪽으로 한 37,000원 정도, 요 정도 그냥 밴드 대응해야겠다. 비중 정도 좀 조절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 어제 팔았어요. 라는 댓글들도 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수소 관련해서는 정말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모멘텀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긍정적인 어떤 분석들도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는 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글쎄 크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그 가운데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건 잠시 보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8,000원에서 37,000원 요 박스권에서 한번 비중 조절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종목 올려주시면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 수 있고요. 섹터와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오늘 정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채팅창 가운데서 종목이 좀 귀합니다. 자, 이럴 때 종목 올려주시면 눈에 탁 보이면서 조금 더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고 또 이럴 때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꾸쭈님 오셨고 어여뻐라 라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초롱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3,000원이네요. 비중을 또 60%나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최근에 워낙에 좀 강세를 보여오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83,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비중을 봐서는 이번에 올라올 때 한 번에 60을 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고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살짝 올라온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지금부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단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83,000원 정도 되면 네. 이제 슬슬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전저점 깨졌을 때 이런 주식들 좀 싸게 사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구간은 이제 호재 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덜어가는 전략이 전 좋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좀 약간 따라간 성격이 있지 않나. 가격대 진입이 좀 타이밍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텔신라를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호텔신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면세점이나 관광,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내수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네. 자, 이거는 뭐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내수가 살아나야 네. 되고 뭐 면세점이 중요하고 이런 건 뭐죠? 그게 뭐냐고요? 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뭐 시청자님들이 물어보면 뭐 이 기업 내수 얘기할 거고 네. 뭐 기술적 분석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건 네네. 뭐죠? 몰라요. 이런 건 현상 분석인 거죠. 아, 현상 분석. 네. 그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너무 또 일들에 어렵게 대해서 생각했네. 네.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뭐 때문에 올라갔고 뭐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네네. 내 생각을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 또 내 생각이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을, 내가 진짜 호텔신라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61,000원대 샀어야죠. 에이. 62,000원대 샀어야 되고, 에이. 63,000원대 샀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저점을 몰랐다면, 네. 알 수는 없었다면, 83,000원이 단가가 저렇게 형성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한 72,722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건 분할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 관련돼서 면세점 관련된 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박살이 났는데 호텔신라는 살아날 거야. 그럼 이 기업을 신뢰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사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으면 계속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기업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주식을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 모아갈 것이냐. 접근 자세가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침체됐었지 않습니까? 12월 달부터 계속 주식시장 한 12%, 13% 빠진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네. 중국 소비주들을 보니까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네. 아, 올라가니까 내수가 좀 살아나네. 그래서 잘 안 빠지네. 현재 흐름을 보고서 파악하는 거는 쫓겨서 산 거죠. 접근이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투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시세를 추종하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방송을 듣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이런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요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어떤 상황에서 이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이거에 따라서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을까? 저는 단가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분은 시세를 많이 좀 쫓았을 아쉽네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단위가 83,000원 딱 끝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비중이 60%면 그러니까요. 주도 산업과 비주도 산업에 대한 구분도 없다는 얘기고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운용하는 이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단위가 크다면 저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마 추종하는 거래를 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고, 네. 추종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게 이분한테는 아마 적합한 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아래쪽까지 가격을 기다리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보고 있고 말 그대로 제일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번 구간에 전 가장 의미 있는 자리로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맨 아래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8월 달이 되겠죠. 작년도 2,500 한 50 정도 돼요. 고점이. 그리고 올해 11월 달, 12월 달은 한 2,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 고점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지수는. 이걸 못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식은 넘어갔잖아요. 지수가 낮아지는 구간에. 그러면은 지수는 약해지는 구간에 얘는 강해졌다는 얘기니까 매수세가 먼저 붙었다는 얘기죠. 다른 애들보다 우위에서. 돈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방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나 너보다 시장보다 강해질 거야. 그걸 내가 한번 증명해 줄게. 힘으로 보여줄게. 그 자리가 이전에 이제 발생됐던 고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한 76,000원, 7,0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77,000원을 노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저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 의견을 하는데 만약 호재가 나오면서 조금 튀는 흐름이 나오면 슬슬 좀 비중 좀 줄이는 식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60%의 비중 좀 가중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격대 손절 라인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77,000원입니다. 손절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또 최근에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왔고 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왔던 만큼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도 그 타이밍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이 많은 만큼 꼭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갈 거고요. 오늘 전문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네요. 이 정답을 맞췄을 때 저 나름대로의 뿌듯함과 쾌감이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찝찝하게 퇴근할 것 같은데 하나도 정답을 못 맞춰서 끝까지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 질문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꾸쭈님의 종목입니다. 한국 BNC 상담할 거고요.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 한국 BNC,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 보니까 뭐 계속해서 지금 바닥에서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5,16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주식은 분석이 큰 의미가 없죠. 없어요.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죠. 코로나19 치료제로 올라갔던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있었던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저게 뭐 실적으로 이어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펀더멘털의 변화 없이 네. 산업의 발전 없이 그냥 잠깐 핫하다가 끝난 거예요. 가상화폐 같은 거가 되겠죠. 무슨 빔 같은 이런 사건들 고가에 한번 다 넘기고 실체 없이 2000년도에 닷컴 열풍 같은 뭐 이런 어떤 유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 대박 날 거야. 그런 환상에 빠졌었다가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기업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분석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5%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고 네. 이제 거래하지 말자. 이 의견입니다. 거래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로금리였었을 때는 약간 시장이 용서를 해줘요. 실수나 뭐 유보율이 좀 적거나 적자 기업들은 약간 용서를 해준다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금리가 한 4, 5% 정도 되면 용서를 안 해요.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생기고 네. 갑자기 채권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임원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 못 살릴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 세력들하고 붙어가지고 한탕 해먹고 나와서 회사 버리고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자본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감정을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이 기업이 금리 5%에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유상증자 안 해도 이 기업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금 조달 해줄까? 뒤에 돈이 있을까? 차라리 호텔신라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부시장인 삼성 쪽이잖아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호텔신라는 경기가 좀 어려워서 실적이 박살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있죠. 이런 신뢰가 투자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신뢰가 돈이 넘치는 구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네. 돈이 쪼그라드는 구간에서는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는 금리 5%를 못 이길 것 같은 기업 아예 거래를 전 안 하기를 권장합니다. 끝날 때까지 이게 칼을 휘두르기 전까지. 이런 경우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뭐 신라젠도 있었고 코롱 티주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중소건설사도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은 안 가는 게 저는 낫다. 왜 좋은 기업들 많은데 테마를 하고 싶으면 신규 생성 테마 쪽으로 하세요. 로봇 테마가 차라리 더 낫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적당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또 워낙에 모멘텀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기업의 실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우리 투자자들의 기분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 따라서 이 종목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현대오토에버 한번 살펴볼까요? 반올림 100%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현대오토에버 오늘의 종가가 10만 1,000원입니다. 많이 내려왔고 최근에 좀 급락을 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급반등을 보이면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이제 차트를 늘려보니까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9만 원대에서 13만 원, 이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하단을 조금 더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어떨까? 이 현대오토에버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폭발적인 성장도 없고 대신 장점은 현금 캐시가 든든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현대자동차 쪽 관련된 이제 IT 서비스 하는 업체니까 네. 현금 캐시는 빵빵하잖아요. 현대차라는 현금 캐시가 빵빵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무리가 없죠. 대신 이 성장 역시도 한계가 있겠죠. 제한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고점 박스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떨어지면 어차피 난 이 주식 고점 박스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상단으로 오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고 하단으로 떨어지면은 기대 수익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 캐시가 이렇게 받쳐주는 기업들은 나중에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구나. 요거부터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점 박스를 보였는데 일봉에서도 보이지만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뭐 더 정확하게 박스권이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2022년도 12월 달 요때부터 거의 뭐 박스권인데요. 이 박스권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얼마 정도가 지금 하단으로 나오고 있냐면은 대충 한 92,000원, 91,000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19년도 고점 정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9만 원대 만약에 이 자리 만약에 붕괴해 준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저는 분할 매수 하는 관점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요거를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사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그냥 놓친다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요거 이탈됐을 때 요거 이제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단가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9만 원 붕괴됐었을 때 오히려 악재가 더 나와가지고 한번 더 깰 때 그때 차라리 좀 더 싸게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의견입니다. 자, 요 긴 박스권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좀 더 쌀 때 사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가격대는 9만 원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한번 그 타이밍을 잘 기다리셨다가 좋은 기회에 잘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10시 46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또 저희와 함께 알차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붕어빵 계란빵님 오늘도 오셨군요. 종목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은 지누스네요. 매수가는 4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지누스 오늘 3%대 하락을 했고요. 3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락했지만 뭐 최근의 흐름, 2달간의 흐름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이걸 또 길게 뽑아보니까 또 워낙에 많이 내려왔고 지금 바닥 찍고 살짝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요 손실을 조금 더 메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냥 기술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 좀 반등권에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지누스 차트인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그리고 현대백화점 계열이니까 이건 이제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누스를 물어보는 거나 현대백화점을 물어보는 거나 저는 거의 같은 의견이라고 봐요. 내수, 유통. 거의 이제 내수와 관련된 이 경기 회복이 얼마만큼, 돌아설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호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침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적극적인 소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갚아야 될 돈들이 별로 없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갚아야 될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나 이런 주식들 화려한 좀 비상을 한다라기보다는 한 폭락하면 한번 반등 나와주고 좀 빠졌다 싶으면 반등 나와주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상당 기간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뭔가 혁신을 한다거나 산업의 주류로 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 이끌어가는 이런 거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유통의 한 축에서 그냥 담당하고 있는 정도로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누스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끌고 가서 서트린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작은 구간 안에서 뭐 돈은 버니까 매매 정도 좀 해야 되겠구나. 폭락할 때만 좀 샀다가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10에서 한 20% 정도 먹고 그냥 나와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소비가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 근데 소비가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비가 살아나려면? 네. 금리가 좀 확실하게 내려가야 되나? 뭐 그것도 있고요. 오늘도 그것도 맞아요. 뭐 끝까지 못 맞추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답이라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0가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앵커님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네. 친구들을 만나서 네. 술을 막 사주고 싶고 엄마 만나면 용돈 한 1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그죠? 뭐 언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쵸? 그쵸. 본인이 돈이 많이 벌었을 때. 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뭘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너스를 많이 준다거나 페이를 많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럼 기업들이 보너스나 페이를 많이 주려면 기업들이 뭘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끊어야 될까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상 최고치 실적이나 무슨 히트 상품이 나오거나 뭐 나와야지. 히트 상품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누스나 신세계나 이런 주식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HTS 상에서 보는 시세보다 이걸 보면 전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누스를 가지고 터트리기보다는 폭락 나오니까 그때 한번 샀다가 한 10에서 한 20% 먹고 그냥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만 요런 정도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페이가 높아지는 시점이 전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지수하고 약간 터닝포인트는 약간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35,000원에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이전에 직전에서 버텼던 자리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얼마 정도 되냐면 7월 15일 날 발생됐던 가격이 한 41,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22일 날에 한 44,700원이니까 4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 그 다음에 42,000원, 45,000원. 이렇게 가격 3개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반등할 때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요 가격 라인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화신입니다. 우리 레제비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 매수가 8,300원, 비중 5%, 원래 10% 가지고 있다가 본천에서 5%는 이탈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화신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동차 산업을 보면 되죠. 네. 자동차 산업 요새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자동차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동차 실적은 잘 나온다고 본 것 같아요. 자동차가 잘 팔리려면 네. 내 주에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몇 천만 원 한꺼번에 지불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뭐 그 선수금이나 보증금 한 1, 2천 정도 넣고 나머지 할부로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할부로 많잖아요. 샀는데요. 그죠? 그러면 할부로 만약에 지불하거나 리스를 네. 한다. 그럼 뭐에 민감하겠어요? 금리요. 금리죠. 네. 근데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리스나 이런 할부가 거의 3%대였어요. 싼 데는 한 2%대였고 지금 10%대예요. 네, 맞아요. 지금 10%대예요. 한 달에 그러면 구매율이 5만 원.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이 구매율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천천히 사야 될까요? 늦게 살까요? 천천히 사야 될까요? 빨리 사야 될까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사는 거예요. 아, 아주 늦게. 그러니까 화신은 그냥 말 그대로 기술 반등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화신은 현대차나 기아하고 빼놓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산업 그쵸,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부품이니까. 그래서 화신이나 이런 주식들도 그냥 전 기술 반등 영역. 그러니까 뭐 9,500원에서 9,000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가격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좀 비중 좀 축소해 놓고 최소한 자동차 섹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천히 늦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네,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립니다. 레지비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뭐 생산직을 더 뽑는다라고 하니까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 내가 왜 예상하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기아차하고 현대차 폭락했는데요. 아.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내 예상인데, 그죠? 내 예상이잖아요. 그쵸. 내 예상을 시장이 알아줄까요? 시장이 실적에 대한 컨센이 형성되게 되면 올라가겠죠. 뭐 말 나온 김에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현대차가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높아선다. 그럼 네. 시장을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보다 져야 될까요? 이겨야죠. 이겨야 되겠죠. 네. 현대자동차가 실적에 대한 컨센이 시장을 이긴다고 한다면, 근데 보세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을 깼어요, 안 깼어요? 9월 달에 저점을 깼어요, 안 깨졌어요? 이 9월 달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보면 2334고, 요번에 2180이에요. 저점을 안 깼어요. 현대차는 저점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깼어요. 실적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끝내주게 좋았어요. 네. 끝내주게 좋았는데도 저점을 깼어요. 시장은 저점을 안 깨졌는데. 그럼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고 있네요. 그럼 실적, 지금에 나온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온 실적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는 겁니까? 앞으로 실적에 나온 두려움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쉬워할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요,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미래를 시장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신은 조금 더 우리가 천천하게 느긋한 시간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화신까지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종목 많이 좀 봐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다양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